네, 안녕하세요. 세천선생입니다. 자, 오늘 동해 관련주 한번 찍을 건데요. 동해 석유 관련주 있잖아요. 그거 한번 찍을 건데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십니다. 지금 여기 뭐 물려 있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당장 손절해야 되냐 이런 분들이 많아서 제가 동해 석유 관련주에 대해서 전 개인적으로 이제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을 좀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좀 찍어 가려고 하니까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바로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로 3번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되면은 대부분 다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끝났다. 끝났다. 근데 그것도 저는 올바른 가치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졌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다시 올라간 종목이 없을 뿐더러 사실상 이렇게 단기적으로 올라갔다가 뱉어내는 종목들은 접근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원래대로라고 하면. 근데 동양철관을 일단 좀 먼저 예로 들으면서 이 동양철관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설명을 할게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최근에 12 물량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먼저 보게 되면은 자, 12 물량이 2번 나왔습니다. 자, 620만 주와 1600만 주가 나왔는데요. 각각 날짜를 보면 17일, 18일이에요. 근데 선생님 17일, 18일이 안 됐는데 어떻게 벌써 물량이 나왔죠? 자, 전환사채는 D-2거래일에 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라 권리 공매도라고 하죠. 먼저 매도하고 시비가 상장되는 날 갚는 권리 공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17, 18이라 그러면은 이 거래일은 어디예요? 13일과 14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13일과 14일에 합쳐서 2200만 주의 물량이 나왔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또 봐야 되는 핵심적인 부분이 또 하나 있어요. 그럼 주가가 계속 빠질 거냐? 이게 아닐 것 같으니까 영상을 찍겠죠. 자,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최근에 전환가액이 조정이 됐습니다. 300억인데 지금 몇 주예요? 4,100만 주. 그쵸? 4,100만 주로 전환가액이 조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최근에 얼마 나왔어요? 2,200만 주 물량이 나왔죠. 그죠? 그러면은 1,900만 주의 물량이 아직 뭐 한 거예요? 12 물량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언제든지 다시 오버행 이슈로 작용이 돼서 주가가 또 급락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겠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서 2200만 주를 상장한 애들이 결과적으로 왜 상장했습니까? 전환가액이 730원인데 주가가 어디까지? 13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익절하려고 상장한 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나머지 1900만 주 들고 있는 애들은 왜 상장을 안 시켰나요? 왜? 반대예요. 얘네들은 더 갈 것 같으니까 상장을 안 시킨 겁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얘네들의 물량을 누가 받을 수 있다? 1900만 주를 들고 있는 애들이 받아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2 물량이 정확하게 얼마 남았다? 1900만 주가 남았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얘네들은 1300원도 안 판 놈들이다. 그러면은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 12 물량이 730원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 1000원에서 만약에 요걸 팔라고 해서 주가를 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땐 제대로 된 수익률을 얻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 같은 경우는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매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우리가 이런 종목이 항상 끝이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성급해요. 왜 그런 거냐면은 재료라는 게 살아있기 때문이죠.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재료라는 부분을 반드시 살펴봐야 된다. 이 재료의 크기를 파악해야 돼요. 재료의 크기. 자, 우리가 지금 이 동해 석유 관련주들이 재료가 저는 솔직히 엄청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사기다, 믿지 않는다,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곰곰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여태까지 나왔던 뭐 보물섬 이슈 알죠? 돈스 메리호인가? 아마 그걸 거예요. 잘 기억 안 나는데 보물섬 관련주 신일그룹이 주도해서 관련주 6개, 7개가 전부 다 상한가를 갔죠. 그러니까 이 바다 아래 보물섬이 묻혀 있다. 그거를 뭐 올리면은 뭐 몇천억, 몇 조의 가치가 있는 금은 보화가 있다. 그런 내용으로 주가를 끌어올렸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저런 거에 속냐 이러잖아요. 근데 다 속아요. 왠지 알아요?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저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왜 안 믿는 줄 알아? 주가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승하고 내려갔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믿어요. 여러분 믿어요. 정말로 그래요. 저는 안 믿어요. 할 것 같죠? 정말 올라가면 믿습니다. 종교가 생겨요, 올라가면. 자, 왜 그런 거냐면은 제가 뭐 이차전지랑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 자, 우리가 항상 이 미래의 가치가 얼마나 좋은 회사를 들고 있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 버티기가 힘들어요. 버티기가 힘들어. 왜 버티기가 힘든 줄 알아요? 왜 버티기 힘드냐? 미래의 가치가 반영되는 시기가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전기차가 2023년도에 2차전지 관련주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근데 사실 2차전지 관련주 이슈는요, 2020년도부터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근데 사람들의 관심이 없었어요. 왜 관심이 없었을까요? 왜? 주가가 안 오르니까 관심이 없어요. 근데 주가가 오르니까 어떻게 돼요? 관심이 생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물려 있죠. 사실상 바닥권 대비 아직도 5배 정도 주가가 올라가 있는 종목, 아니면 10배 이상 올라가 있는 종목이 아직도 많은데 다 마이너스 40% 50% 손실 중인 사람이 태반입니다.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올라갔을 때 사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거 조정받고 올라가면 또 올라갈 때 삽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조정 받았을 때 매수타점 잡아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기사 하나 잠깐 볼 건데,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좀 살펴보면은 김동섭 석유공사 시장 해외 메이저 동해 가스전에 관심 있다라고, 자, 어제, 그죠? 어제 금요일 오전 10시에 좀 뉴스가 나왔고요. 자, 여기를 보면은 우리가 중요한 단어 몇 개가 있어요. 주가가 올라갈 것 같다는 단어 몇 개가 있는데, 마법의 단어 몇 개가 있습니다. 자, 보면은 지금부터 몇 달간이 정말 중요한 시간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몇 달간. 뭐요? 몇 달 동안 기대감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중요합니다. 기대감. 자, 협상 때문에 기밀 유지할 것은 해야. 그러니까 협상 때문에 메이저 회사들과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기밀 유지해야 되는데 그걸 말을 못 한다. 뭐요? 기대감이에요.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메이저 회사들과 개발사들과 뭔가 얘기가 되고 있나 보다라는 또 기대감이 생기고요. 그죠? 가스가 들어올 때까지 꾸준하고 차분하게 시간이 걸린다.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재료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재료를 잠깐만 좀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2년 전인가 경동인베스트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경동인베스트. 아신 분 아실 거예요. 태백산에 뭐 티타늄 관련돼서 시추한다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 친구도 보면은 처음에 주가가 강력하게 올라갔다가 모두가 끝이라고 했어요. 사실 경동인베스트 이 친구도 주가가 쭉쭉쭉쭉 가다가 차트가 안 바뀌었네요. 자, 보면 여기서 보면은 자, 모두가 끝이라 했다. 끝이고 다 끝났다. 그죠? 여기서 마찬가지 다 끝났다. 얘가 이렇게 됐는데 날짜를 잘 봐봐요. 언젠지. 자, 2022년도 10월 13일입니다. 그쵸? 계속 올라가 내렸다 했어요. 여기서 끝났다 했는데 또 올라가고, 또 끝났다고 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했다? 또 한 번 다시 주가가 또 올라갔죠.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은 얼마나 많이 주가를 움직였었냐,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냐라고 봤을 때 지금 이거 몇 년째입니까? 몇 년째? 이 구간까지 확인한다라고 하면은, 자, 여기까지 본다 그러면은 몇 년째예요? 이렇게 하면 1년 반째죠. 여기까지만 본다고 해도 몇 년이요? 1년이요. 1년 동안 시세가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몇 년이요? 1년이요. 1년. 자그만치 1년 동안 움직였다. 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성 델타테크, 우리가 그걸 하셔야 돼요. 멀리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재료의 크기라는 게 얼마나 크고 이 재료가 단발성인 재료인지 계속해서 나올 만한 뉴스가 있을 종목인지 확인해야 되는데, 뉴스가 있을 만한 재료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왜? 몇 달간 기대감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이에요. 기대감. 그 기대감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찌라시들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질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좀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초전도체 관련돼서 올라갔던 종목인데요. 자, 2023년도 7월 10일부터 주가가 쭉쭉쭉 올라갔습니다. 그죠? 근데 결과적으로 주가 쭉 빠졌어요. 모두가 끝났다. 왜? 7월부터 가서 결과적으로 12월 5개월 동안 주가가 올라갔다 빠졌으니 쌍봉까지 찍었으니 뭐야? 끝났다 이 종목 했는데 이 종목도 어떻게 됐어요? 또 올라갔죠. 왜? 재료가 살아 있었잖아요. APS 학회, 물리학 학회에서 초전도체 발표하겠다 라는 재료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상승하는 흐름이 멈추지 않고 올라갔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만원에서 18만원까지 18배가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죠? 자, 얼마나 올라가는지 확인을 좀 해볼게요. 시세의 끝이 아직 나온 게 아니고 추세만 흐름만 본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까지라고 하면은 언제입니까? 4월 5월이죠. 7, 8, 9, 10, 11, 12, 13, 1, 2, 3, 4 10개월이에요. 10개월. 얘도 10개월 동안 뭐 했다? 10개월 동안 헤쳐먹었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있겠죠. 또 갈 수도 있겠죠. 우리가 그건 모르는 거니까. 계속해서 이 재료 하나로 해먹는다라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였고요. 경동 인베스트도 마찬가지. 1년 동안 해먹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이 동양철관 관련해서 이제 석유 관련주, 동해 석유 관련주들이 이제 시작일 가능성을 왜 도대체 아무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자, 정부 관련주입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부가 주가 조작하려고 이렇게 하는 걸까요?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걸 거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신뢰성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우리가 유입 좀 뭐라 해야 되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신뢰성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뉴스들이 계속해 등장하고 있고 나라에서 말한 정책 주기 때문에 하겠다 하고 안 하겠다라고 가볍게 넘어가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부분 있잖아요. 그 회사. 지금 우리가 단기적으로 동해 관련돼서 주가가 조정받고 신뢰를 잃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액트지오. 바로 요건데요. 요거 잠깐만 좀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액트지오 자문받아 시추 탐사 위치 결정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탐사 분석을 수행한 미국 업체 액트지오와 계약할 당시 법인세 체납 사실을 몰랐다며 정부를 대신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나와 있습니다. 요거 좀 잠깐만 읽어볼게요. 저는 이게 완전 개미털기라고 생각하는 그 이슈가 뒤쪽에 있는데 먼저 좀 읽어볼게요. 자, 최차관은 본질적인 자료의 전문성과는 별개의 내용이라며 체납 부분이 자료의 전반적인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저는 처음에 이걸 봤을 때, 야, 그래도 법인세를 체납하는 회사랑 계약을 했다? 문제가 좀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기사를 단편적으로만 보면은 이렇게 끝이에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내려서 읽어보면은 이 핵심이 지금 법인세를 체납한 회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얼마냐면은 체납액은 200만 원입니다. 200만. 체납 이유는 착오로 인한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한 차례 해명한 바 있다. 여러분, 200만 원의 세금을 없어서 못 냈을까요? 아니면 착오로 못 냈을까요? 전 착오로 못 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00만 원?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200만 원. 고의적으로 200만 원 안 냈겠습니까? 제가 대신 내줄게요.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은 어쨌건 우리가 봤을 때 이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흔들린 게 사실이에요. 관련주들이. 근데 이 안의 핵심은 200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구간에서 뭘 봐야 된다? 뭘 봐야 된다?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는 구간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을 좀 보면은 발표 못하지 메이저 개발사들의 접촉은 꽤 많다. 그쵸? 계속해서 이러한 접촉들이 일어나고 있고 중동에서 관심도 있고 글로벌 메이저 관심도 관심을 보인다고 전했다. 기대감이 계속해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해안선에서 38에서 100km 거리의 가스가 나오면 파이프라인만 있으면 된다. 수조원이 필요한 액화 천연가스 플랜트도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LNG 수송선도 필요 없어. 해외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향 철관이 움직이고요. 화성 밸브가 움직이는 거고요. 한국가스공사가 움직이는 거겠죠. 자,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관련주로 봤을 때 사실상
이 관련주들이 우리가 항상 주식을 할 때는 어떤 눈으로 봐야 되냐면은 이 회사가 이걸 수주해서 엄청난 돈을 벌겠구나라는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이 회사가 무슨 이걸 하겠냐 이게 아니라 기대감이라는 세 글자로 주가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동양철관 이미 이름에서 정확하게 뭘 하는 회사인지 나오잖아요. 그죠? 동양철관 관을 하는 회사 화성 밸브 관을 이으는 밸브를 하는 회사 정확하게 이름에 직관적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주도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나중에 미래에 볼 때 시가총액이 7천억 1조 굉장히 비싸져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러한 종목들은 불과 1년 전에 불과 2년 전에 시가총액이 1,000억이 하던 게 7배가 돼서 시가총액이 7천억 1조가 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니란 말입니다. 한미반도체 볼까요? 시가총액이 얼마였을까요? 이 친구가 한미반도체가 자 물론 얘는 회사가 좋아서 오른 거예요. 다르긴 하지만 얘가 지금 유통되는 주식이 4,200만 주 그쵸? 상장 주식 수는 9,600만 주입니다.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볼게요. 자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면은 자 주식일 그냥 1억 주라고 하겠습니다. 10만, 100만, 1000만, 억, 1억 주. 그죠? 주가가 10,000원이었을 때 원래 얼마였죠, 얘네? 과거에 2020년도 코로나 때 3,000원이었네. 2,000원. 그죠? 코로나 때 2,000원. 근데 코로나는 우리가 조금 짜치니까 10,000원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10,000원. 죄송합니다. 그냥 1억에 10,000원 곱하면 되죠. 1억에 10,000원 곱하면 얼마예요? 1조다. 1조. 1조였어요. 코로나 때는 얼마예요? 코로나 때는 3,000억이었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생각을 해보자고. 원래 5,000억에서 7,000억 하던 회사가 17조가 돼 있죠. 그죠? 과거에는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높아진 거고. 마찬가지예요. 시가총액이 낮다라는 것은 그만큼 주가를 높이 올릴 수도 있다라는 반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구간에서 이 동양철광과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화성밸브 그쵸?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이 외에도 다시 더 많은 종목들 우리가 주목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 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시작 단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차트를 보고 끝났다. 많이들 얘기하지만 저는 주식을 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재료가 살아있으면 쉽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핵심적인 내용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 자, 여기 볼 건데 자, 협상 때문에 기밀 유지해야 할 것은 해야. 그죠? 언제 터질지 모른다. 기대감이 살아있고 몇 달간이 정말 중요한 시간이다. 기대감이 살아있습니다. 그쵸? 자, 지금 여기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혹시나 제가 뒤에 종목 분석을 해드리긴 할 건데 여러분들이 현 구간에서 이 동해석유 관련주를 혹시나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물려있다. 아니면은 내가 종목 브리핑을 좀 듣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동해 전반적으로 소개시켜 드리고 뒤쪽에 종목 브리핑도 해드릴 건데 여러분 종목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서 여러분 종목을 써주시면은 제가 관련돼서 종목 분석 도와드릴 거고요. 지금 우리가 현 구간에서 이 동해 석유 관련돼서 놓치고 있는 재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추가적인 재료들 이런 부분들도 제가 정리해서 보내드릴 거니까 혹시나 현 구간에서 동해 관련주 물려 계시거나 걱정되시는 분들은 010-9201-6329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자료 일단 정리해 놓은 거 먼저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또 차트 가서 보면은 자, 요런 거 잠깐 볼게요. 하이드로 리튬.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구간을 좀 보게 되면은 저도 사실 과거에 이 종목 이렇게 올라간 종목 있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거의 2,000원에서 어디까지 올라갔죠? 2,000원에서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14,000원, 15,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7배가 올라갔어요. 그죠? 주가 몇 배 갔다? 7배가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7배가. 근데 7배가 올라갔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잖아, 사실. 누가 보더라도. 그죠? 근데 이 리튬이라는 재료가 사실상 웃긴 게 살아 있었어요. 재료들이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서 누가 봐도 하한가 가고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 이 7,000원
그쵸? 이 7,000원, 8,000원 구간에서 어떻게 됐다? 미친 듯이 폭등하면서 다시 어디까지 갔다? 다시 한번 올라가서 주가가 6만 원까지 갔다. 그 이 주가가 고가권에서 살아있던 구간이 언제예요? 바로 날짜를 확인해 보면은 2022년도 5월 16일부터 정정하면 2022년도 9월부터 2023년도 9월까지 1년을 해먹었다. 그죠? 1년을 해먹었다라는 거예요. 1년을. 그럼 뭐 해야 돼요, 우리? 이제 시작했잖아. 이제 시작했잖아요. 뭐? 동해 관련주. 이제 시작했잖아. 뭐 해야 돼요?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 이제부터 지켜보시고 긴 호흡으로 들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장에 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 시장이 결과적으로 지금 약한 이유가 뭐예요? 약한 이유가 뭘까요? 고민해 봅시다. 약한 이유가 뭘까요? 뚜렷한 주도주가 없습니다. 그쵸? 물론 얘네들이 주도주가 된다 해서 시장이 살아나는 건 아닐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시장에서 뚜렷한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올라주는 주도주가 있고요. 그 주도주에 탑승하는 개인들이 자금을 활발하게 순환해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이러한 동해 석유 관련주들이 어떻게 보면 주도주의 역할하면서 주가들이 올라오면은 시장에 자금이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 2차전지에 물려있던 자금들이 이쪽 동해 석유 쪽으로 움직이면서 시장에 자금 순환이 되면서 시장이 좋아질 수 있다. 유동성 측면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증시를 움직이는 윗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동해 석유를 단기적으로 주도주로 만들어서 시총을 끌어올려서 시장의 유동성을 불어넣겠다. 가능성 있다고 생각해요. 왜? 2차 전지에 물려있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지금 지쳐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거 팔고 갈아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물론 그냥 저 뇌피셜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구간의 시장에서 돈이 안 도는 게 사실이고 주도주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할 수 있는 섹터가 동해 석유 섹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양철강 관련돼서 일단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 현 구간 매수 타점이다 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요. 12물량 남아있는 1900만 주 애들은 여기서 안 팔았다. 안 판 이유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 같으니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으니 안 판 거 아니겠냐 라는 거고, 이러한 12물량들을 이런 구간들 여기서 받아줄 수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방금 나온 물량 매매도만 보면 끔찍해요. 투자 매매도 보면 아주 끔찍하다. 끔찍하게 물량이 나왔죠. 개인들이 다 받아갔어요. 근데 저는 이 개인들이 진짜 개인들일까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진짜 개인들일까?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 물량을 모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심이 굉장히 크게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이 동양철강 말고도 다른 종목도 또 보면은 최근에 좋았던 애가 한국가스공사가 있어요. 얘는 지금 이상하게 수급이 굉장히 좋아요. 개인차대가 한번 34,000원 들어왔다가 그죠? 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받아가고 있다.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하지 않아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싸그리 매수하고 있습니다. 물량들을.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차트를 잠깐만 보여드리면 자, 차트 잠깐 보면 어때요? 얘는 조정을 안 받아. 지금 보면은 조정을 안 받아요. 보통 주식이라는 게 동양철강처럼 올라갔다 밑으로 빠져야 되는데 조정이라는 걸 안 받는다. 그런데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친구는 주식을 좀 하시는 분들이 접근을 하시는 게 좋아요. 개인적으로는. 왜냐면은 조정을 안 받았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거 타점 잠깐만 좀 봐드릴게요. 자, 일단 보면은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자, 우리가 좀 크게 봤을 때 추세를 좀 봐야 되는데요. 자, 먼저 보시면은 현 구간에서 내려오고 있는 추세를 단기적으로 돌려줬습니다. 어떻게? 거래량을 키워 돌려줬어요. 자, 단기적인 흐름을 돌려줬다라는 것은 일봉상 흐름 돌렸다는 건 하락하는 추세를 이겨내고 상방의 흐름으로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뭐한다?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우리가 단기적인 흐름은 일봉을 봤지만 중기적인 흐름은 주봉을 봐야 됩니다. 자, 주봉의 흐름도 보아하니 뭐예요? 주봉상도 흐름을 돌려줬다. 이 말은 뭐예요? 중기적인 흐름에서도 흐름을 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거래량 키웠기 때문에. 그러면은 앞에 구간 매물까지 싸그리 먹어줬다.
이 뜻은 여기 다시 한번 추세적인 상승이 분명히 가능할 것이다 라는 거고, 월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월봉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지금 구간에서 이렇게 월봉이 떨어지는데, 저는 일단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맞을 것 같고, 월봉상 장기적인 흐름에서는 아직 저항을 좀 맞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한국가스공사가 월봉상 장기적인 흐름인 이런 구간을 좀 돌려주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로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발생되면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한국가스공사를 보면은 수급이 좋죠. 물론 수급이 좋다라고 다 가는 건 아닙니다. 자, 먼저 5분봉을 확인해보면 제가 차트를 하나 그려놨는데요. 지금 먼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단기적으로 저항선으로 작용된 구간을, 그죠? 다시 한번 돌파 시도했지만 저항을 맞았고요. 여기서 돌파가 나오고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구간 어디다? 47,500원에서 49,500원 정도를 신규 진입 타점으로 보기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자리가 어디예요 지금? 46,400원. 이 자리가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인 호흡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 구간을 보고 대응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을 60분봉으로 당겨서 봐도 안 나오고 우리가 일봉상으로밖에 못 봐요.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 48,000원. 이 구간이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이러한 저항선을 돌파한 자리의 중심선 부분, 5일선이 닿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나올 수 있다? 지지가 강력하게 나오고 슈팅이 나올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력들이 돈을 쓴 구간들을 항상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1분봉으로 확인을 해도 거래가 어디서 들어왔어요? 거래가? 여기서부터 들어왔잖아요. 첫 번째 거래가 들어온 자리를 뚫어주는 거래가 들어온 자리가 여기 48,000원, 49,000원 이 자리란 말이에요. 그죠? 거래가 들어온 자리. 그럼 여기서 세력들이 돈을 많이 썼다. 왜? 여기는 매물대를 돌파해주기 위해서. 돈을 많이 쓴 자리는 뭐예요? 지지 구간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기본적인 차트 원리죠. 자, 우리가 기본을 충실하게 잘 하셔야 돼요. 이러한 구간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시거나 내가 평단이 얼만데 어떻게 대응해야겠다 궁금하신 분들 말씀드리지만 010-9201-6329 문자로 동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가스공사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잡아야 되는데 사실상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은요 목표가 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추세를 보라 그러고 추세가 이탈되면 거기서 부분 익절을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익절 라인을 잡아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문자로 동해 하시고 옆에 가스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저장을 해놨다가 여러분들이 익절해야 될 타이밍 오면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9201-6329 동해 가스라고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일단 한국가스공사는 요 정도만 보면은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좀 자세하게 보던 화성밸브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자, 여기 나머지 종목 다는 못합니다. 다는 못하기 때문에 궁금하신 종목이 있는 부분은 문자로 종목을 남겨주시면 제가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화성밸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성밸브 확인을 좀 해볼게요. 자, 화성밸브 어딨냐? 화성밸브가 자, 여기 있죠? 화성밸브. 자, 봅시다. 자, 이 친구 확인해 보면은 뭐 말이 필요합니까? 사실 정말 너무 좋죠. 거래량이 터지고, 근데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항상 우리가 주식을 볼 때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유통주식이에요. 유통주식을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왜 그런 거냐면은 이 화성밸브가 유통주식이 몇 주죠? 500만 주입니다. 500만 주. 500만 주인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500만 주인데 거래량이 얼마 돌았어요? 5천만 주 돌았다. 거래량이 5천만 주 돌았다고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거래량이 5천만 주 돌았다는 게 세력들이 매도하려고 거래량을 5천만 주 돌린 걸까요? 세력들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 11,000원이라는 자리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자리거든요. 우리 여러분 보셔야겠지만 의미가 있는 자리예요. 어디요? 여기요, 여기. 여기. 이 자리가 뭐예요? 여기를 그어봐요. 뭡니까? 2019년도, 즉 5년 전에
화성 밸브를 산 모든 사람들의 주식을 받아줬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뭐요? 그만큼 굉장히 임팩트가 강했던 거래량이라는 겁니다. 가격이고. 자, 봐봐요. 여기 구간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터질 때 2019년도부터 화성 밸브를 들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와, 이거 거래량 대박이네. 그럼 여기서 뭐가 된 거예요? 바로 손바뀜이라는 게 된 겁니다. 손바뀜. 매수 매도가 엄청나게 활발하게 고가권에서 이루어지고 이 고가권 가격 자체가 5년 전에 샀던 모든 사람들의 물량을 받아주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뭐가 생긴 거다? 강력한 손바뀜이 생긴 거다. 이 손바뀜은 세력들이 물량을 가져갔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판단되고요. 정확하게 지지와 저항을 지켜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저는 안전하게 21선까지 분할 매수하면 여러분들 정말 화성밸브 좋은 수익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지고 계신 분들도 지금 자리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자리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종목들 얼마나 간다? 1년은 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소 6개월. 그죠?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화성밸브 관련돼서도 마찬가지. 도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제가 봤을 때 뭐 굳이 화성밸브 도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자, 경고 종목 달려서 무섭다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이 종목 시총이 얼마라고요? 시총이 450억.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거는 신용도 필요 없어요. 그냥 계속해서 주가 날리면 됩니다. 위로 날려도 돼요. 충분히 날릴 수 있는 종목이다. 가볍기 때문에. 자, 몇 번? 010-9201. 자, 6329로 동해라고 남겨주시면은 옆에 화성 남겨주셔야겠죠. 해가지고 제가 이 화성밸브 목표가를 정확히 어디까지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지금 매수 타점이 보이거든요. 목표가는 아마 정말 많이 가면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으나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긴 조금 시기상조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동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고 옆에 화성까지 남겨주시면은 제가 목표가 한번 설정해 볼게요. 그리고 추가, 이거는 신규 진입 들어가시면 좋아요. 신규 진입 들어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도 한번 신규 진입 해보실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길어졌습니다. 32분째 영상을 찍고 있는데 영상을 좀 더 찍고 싶긴 한데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2탄으로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동해 석유 관련주 2탄으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 혹시나 뭐 도움이 필요하거나 이러한 종목들 관련돼서 내가 분석을 원하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동해라고 남겨주시고 옆에 종목명 써주시면은 제가 종목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거니까 동해라고 남겨주시고 종목명 써주세요. 궁금하신 점 써주시고요. 010-920-6329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종목을 볼 때 우리가 기법이라고 해야 되나? 기법?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합니다. 많은 공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100%다 전달해드리진 못하겠지만 제가 그래도 정리해놓은 이런 기법, 종목들을 고르는 방법, 그죠? 검색기,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체크해서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 기법이 뭐냐면요.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이 명품 차트 분석이라는 채널, 제가 개인 채널 운영하고 있는데 구독자가 1년 동안 거의 한 3만 명 정도, 한 2만 5천 명 정도를 모았습니다. 근데 제가 요 구독자를 모으기까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좋았던 내용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독을 눌러주신 걸 거예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주식 공부를 할 때는 이 차트 분석과 좀 기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기법이란 무엇이냐면은 큰 게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종목을 찾아내는지, 그게 기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찾아내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릴 건데,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단기적인 이 본느라는 종목을 통해서 어떻게 이 종목을 내가 찾아냈었는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세력이 매집하는 원리를 좀 알아야 된다. 그죠? 세력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고 세력이 매집한 걸 알아야지 뭐가 된다? 기다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종목을 사는 데 있어서 도대체 왜 내가 이 종목을 사야 했는지, 왜 샀었는지, 왜 이 종목이 좋았는지를 알아야지 뭐 할 수 있다?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그리고
기간일 수도 있다. 그리고 주식은 선반영이기 때문에 항상 올라가는 종목은 기대감이라는 것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항상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주식의 고점은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올라가는 파동을 전부 다 먹으려고 하는 거는 욕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혹여나 그러한 파동을 다 먹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여러분들한테 독이 돼서 다가올 거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좀 자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런 목차가 있는데 이런 거 조금 내버려 두고,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먼저 이 본내라는 종목, 제가 이 기법 중에 하나, 유통주식과 거래량을 분석해라 라는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유통주식이 얘가 2,500만 주란 말이에요. 근데 바닥에서 강한 거래량으로 하락 추세를 돌려놨죠. 하락 추세를 돌려놓고 2,500만 주씩 거래량이 계속해서 들어왔다. 이 말이 뭐요? 유통 주식만큼의 거래량이 계속해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봐야 돼요?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유통 주식 수만큼의 거래가 돈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바닥에서 누군가가 거래량을 돌리고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좀 읽어보면 하락을 돌리는 시점에서 강한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유통 주식만큼의 거래량이 들어왔다? 무조건 확인하고 관심 종목에 추가해야 된다. 자, 추세를 돌린 가격대는 1,700원 가격대이고요. 자, 현재 주가는 4,500억이다. 결과적으로 앞에 들어왔던 이러한 거래량들이 매집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유통 주식이 왜 도대체 중요하냐? 우리가 시가총액을 구성하는 것은 주식수 곱하기 주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본내라는 종목이 1,700원에 4,500만 주가 돌고 있습니다. 총 주식이. 그럼 대략 시가총액은 750억입니다. 하지만 대주주 지분율을 뺀 유통 시가총액으로 계산하면 1,700원 곱하기 2,500만 주, 대략 400억의 유통 주식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즉 뭐요? 400억을 사용해서 5배를 올려도 유통 시가총액은 2,000억. 그죠? 하지만 총 주식수로 계산하면은 3,750억이라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면은 이 종목을 끌어올리는데 3,750억이 필요한 게 아니라 5배를 끌어올리는 데는 2,000억만 필요한다. 이게 뭐요? 유통 주식이라는 거예요. 유통 주식이 적으면 적을수록 주가를 올리기가 쉽겠죠. 왜? 매집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요. 이 매집의 기간은 종목마다 좀 다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유통 주식이 아까 2,500만 주라고 했잖아. 본느가. 그죠? 유통 주식에 준하는 거래량이 4번 이상 터졌다면 충분한 매집 기간을 가졌으므로 6개월 안쪽으로 상승이 예상된다. 매물 소화 과정에서 거래량을 중이는 이유는 개인들에게 실망 매물을 지속적으로 유도시켜서 투매를 유발해 매집하는 원리인데요. 자, 여기 잠깐만 좀 말씀드리면은 박스권에서 거래량을 터뜨렸죠. 거래량을 터뜨려서 앞에 있던 이러한 물량들을 잡아먹고, 그죠? 그 다음 뒤에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개인들한테 이 종목은 드디어 이제 끝났다. 거래도 안 터지네. 재미없네. 거래도 안 터지니까. 그죠? 어떻게 돼요? 이러한 부분들에서 거래가 나오지 않으면은 실망 매물이 나와서 이러한 물량들을 이 구간에서 받은 다음에 올리는 원리를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매집을 할 때 이 구간에 물량 장악이 끝났다라고 하면 1차 박스권 이후에 2차 박스권을 만들어낸다. 그 2차 박스권 만들 때 어떻게 해서 다시 빠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1차 파동이 나올 때 부분 익절로 수익을 챙겨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차 박스권에서 2차 박스권으로 가는 과정에서 비중 축소를 해서 수익을 챙기고 다른 종목에서 다시 매집을 시작한다. 그죠? 그래야지 뭐 할 수 있다. 계좌를 우상향으로 만들 수 있다. 욕심을 줄이고 수익을 지속적으로 챙겨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보면은 자, 모든 매수의 근거와 핵심은 기업이 건실한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가, 이게 중요해요. 제가 여기서도 중요도에 보면은 그죠? 기업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 거래량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부분, 거래량과 기업 분석, 그 중에서도 기업 분석 가장 중요하다. 왜? 봐봐요. 기업이 건실한가, 성장성이 높은가. 왜 그런 거냐면은 기업이 건실하지 못하면은 빠지면 불안해요. 그리고 오르면 팔고 싶단 말이야. 재무제표가 나쁘면은. 근데 하지만 기업의 이익이 충분히 발생되고 있고 영업이익과 매출이 상승 중이라면,
그쵸? 어떻게 돼요? 우리가 중간에 매도할 생각을 잘 안 하겠죠. 긴 파동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어떻게? 분할 매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러한 파동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쵸? 실적과 매출이 받쳐준다면. 근데 만약에 실적이 안 좋은 회사라고 했을 때는 올라갔다 빠지기만 해도 불안해서 손절하고 오르면 추격 매수를 하고 반복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파동을 견디기 위해서는 건실한 기업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먼저 본네의 재무제표를 좀 볼 건데요. 제가 이 부분은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보시면은 먼저 2021년도에 실적이 얼마죠? 실적이 자, 영업 매출이 500억에 영업이익이 10억이다. 근데 주가는 3,500억에 위치가 돼 있고요. 2022년도에는 매출이 600억대 늘었어요. 매출이 늘고 영업이익 영업 손실 10억에서 영업이익 10억으로 바뀌었다. 근데도 주가는 2,5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2023년도에는 매출이 또 100억이 늘었어요. 700억으로. 영업이익은 50억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1,500원대까지 빠졌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기업이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진다. 뭐요? 고의적으로 누가 누르고 있다. 보통 우리는 주가가 빠지면은 이 기업에 어떠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편견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런 편견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공부라는 것을 해야 된다. 기법을 깨우쳐서 종목을 발굴해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종목이 결과적으로 내려오는 추세를 돌리면서 거래량 키운 이 자리부터 세력들이 집중적으로 매집이 들어왔다. 그럼 본능은 세력들이 매집한 가격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해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알 수 있었겠죠. 그래서 본능 같은 경우에 제가 영상을 직접 찍어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때. 자, 이 본능 같은 경우에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좀 찍었었고요. 잠깐만 좀 보시면은 자, 이때 가격대를 보시면 알겠지만 1750원이죠. 그죠? 이때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근거가 뭐다? 바로 기법에 의한 실적 관련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다. 본네 같은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된다라는 거고. 자, 2021년도보다 실적이 2024년도 훨씬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뭐 해야 돼요? 매수 타점을 잡아가야 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종목들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찾을 수 있게 이렇게 좀 기법 관련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자, 이런 기법을 만드는 게 바로 관점의 차이고, 그죠? 이 관점을 만드는 것은 경험이다. 경험치를 많이 쌓기 위해서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아야 하는데 오래 살아남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깡통 계좌를 피하는 것. 깡통 계좌를 피하기 위해선 몰빵 매수 매도가 금지다. 수익이 나올 때 분할 매도. 아까 말씀드렸던 거 빠질 때도 좋은 기업을 먼저 선택해서 손절한 사태를 만들지 않고 분할로 모아가서 상승에 팔고 나오는 간단한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항상 주식으로 조급하게 돈을 따려고만 하는 개인 투자가 되지 말자. 은행 금리가 4%인데 그것도 1년에 4%. 그런데 주식으로 하루 만에 10% 또는 상한가 먹으려는 게 정상적인 투자인가? 라고 봤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심리가 중요한 이유.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에 심리 차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로 매수 한번 해보자. 1,000만 원을 매수했다면 내가 사면 빠지니까 250만 사서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 쫓겨만 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어요. 빠지면은 오케이 추가 매수. 항상 빠지면 불안했던 마음. 뭐다? 우리가 분할 매수를 안 했기 때문이다. 자,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이 될 때는 반드시 3분의 1 내지 2분의 1 매도한다. 내가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 결국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생각해보자. 항상 내가 수익 보다가 손실로 바뀌는 이유를 익절은 항상 옳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고 내가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공부가 덜 됐다는 반증.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종목을 찾아내는 건데 차트를 돌려가 보면서 보면은 힘들지 않아요 사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검색기로 장기 투자, 이격도 상향 돌파, 본네 같은 종목들이죠. 자, 이런 종목들을 제가 검색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쪽에 번호 남겨놓겠습니다. 몇 번이요? 010-9201-6329 이쪽으로 기법 또는 제가 본네 같은 종목, 히든 종목 하나 제가 이쪽 같이 좀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로
기법이나 히든이라고 어디로 보내면 돼요? 위에 번호 010-920-6329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두 글자 남기시면은 제가 요런 검색기 만드는 법 알려드릴 거고요. 그냥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고 알려드릴 거고 이런 기법 자료들 어떻게 우리가 욕심을 줄여 나가야 하는지 이러한 기법 자료들도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한번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010-920-6329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